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애인이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많은 심리학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합니다. 심지어 몬머스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게리 로완도브스키 교수는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요소는 바로 공통점이다 라고까지 말했어요. 가치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것, 성격, 흥미, 취미, 배경 등 이쯤 되면 자신과 비슷한 사람에게 끌린다가 아니라 자신과 비슷할수록 매력을 느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이러한 공통점의 힘은 단지 서로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후 연애를 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처음 사랑에 빠질 때는 삶의 태도나 생활 방식이 비슷한 게 중요하지만 관계가 진전될수록 두 사람의 성격이 비슷한 게 안정적인 연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성격이 비슷한 부부일수록 더 만족스럽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애 만족도가 높은 커플일수록 자신들이 더 비슷하다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연인 사이에 이런 공통점을 늘려서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애인이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애인이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함께 취미생활하기. 텍사스 대학교의 캐서린 수라 교수는 관심 분야가 커플의 행복과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는 59쌍의 커플들을 모아 각각 취미가 무엇인지, 연인과 그 활동을 함께 하는지 물어봤죠. 물론 지금 연애에 얼마나 만족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결과를 분석하던 교수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커플의 연애 만족도는 취미생활을 함께 할수록 높아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남녀 차이가 있었습니다. 먼저 남자의 경우 여자친구와 취미생활을 함께 하면 할수록 연애 만족도가 올라갔어요. 특히 스포츠나 게임을 좋아하는 남자가 여자친구와 함께 하면 연애 만족도가 쑥쑥 올라갔죠. 여자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함께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연인이 그 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연애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쳤거든요. 예를 들어 독서를 좋아하는 여성의 경우 남자친구도 자신만큼 책을 좋아한다고 대답했을 때 연애 만족도가 높았어요. 연인과 사랑을 키워나가고 싶다면 함께 취미생활을 해보세요.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취미생활이 있다면 나도 같이 할래 라고 이야기해보세요. 함께 운동을 하는 것도 좋고 게임을 하는 것도 좋아요. 남자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무척 행복해할 겁니다. 여자친구에게는 무작정 함께 하자고 하기보다는 관심을 갖고 그 분야를 알아가 주세요. 어떤 영화를 좋아하는지, 왜 그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하는지 우선 이해하고 알아준다면 여자친구는 무척 행복해할 겁니다. 두 번째, 함께 휴가 다녀오기. 연인과 함께 휴가를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둘 사이가 훨씬 좋아진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텍사스 대학교의 앙젤라 더코 박사가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은 472명의 커플들에게 직접 물어본 결과랍니다. 박사는 커플들이 함께 휴가를 떠나기 전과 휴가를 다녀온 후 둘의 애정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비교해 봤는데요. 분명 같은 질문이었는데도 결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휴가를 함께 다녀온 커플은 전보다 서로를 훨씬 더 많이 사랑한다고 대답했거든요. 또한 스킨십은 13% 더 자주 했지만 다투는 횟수는 16%나 줄어들었어요. 더 놀라운 건 2년이 지나 다시 확인해도 이 효과가 그대로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그저 휴가 한번 다녀왔을 뿐인데 연애 만족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예요. 덕후 박사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연인과 떠나는 휴가가 좋은 이유는 단순히 좋은 곳에서 맛있는 걸 먹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연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애 상대를 알아가고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해나가면서 내가 몰랐던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뜹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확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조금씩 새로운 분야를 접하면서 자신을 넓혀가는 일이야말로 연애가 진짜 즐거운 이유죠. 그러나 똑같은 일상 속에서 늘 비슷한 데이트만 반복하다 보면 연인에게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확장은커녕 만나면 지루하기만 할 뿐인 거죠. 반면 휴가지에서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장소, 음식, 공기와 분위기까지 익숙한 일상인 것보다 훨씬 신선하게 느껴지죠. 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서로의 새로운 모습도 더욱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다시금 연인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알아가며 자기 확장도 경험하고 연애의 즐거움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휴가 때 연인과 함께 휴가를 떠나 색다른 즐거움을 경험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세 번째, 함께 흥분되는 활동하기. 캘리포니아 대학 심리학과의 아서 에론 교수는 커플들이 함께하는 활동과 관계 만족도의 상관관계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오래 만난 커플이나 부부가 무엇을 같이 하면 권태를 겪지 않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에론 교수는 광고를 통해 평균 15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53쌍의 부부를 모집한 후 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에게는 앞으로 10주 동안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즐거운 활동을 함께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친구와 함께 만나기, 영화 보기, 외식하기 같은 활동이었죠. B그룹에게는 같은 시간 동안 흥분되는 활동을 하게 했어요. 예를 들면 스키나 하이킹, 여행, 춤추기, 공연이나 연극 보러 가기 같은 활동이었죠. 좀 더 활동적이고 가슴이 뛰고 평소에는 잘 하지 않는 활동이었어요. 그렇게 10주가 흐르고 에론 교수는 각 그룹의 관계 만족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A그룹과 B그룹 모두 커플이 같이 정기적으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만족도에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B그룹의 관계 만족도 증가폭이 A그룹에 비해 2배 정도 높았거든요. 분명히 두 그룹 모두 재밌는 시간을 보냈을 텐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난 걸까요? 아서 에론 교수는 이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심리학 이론 중에 자기 확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아를 확장하고 내가 넓어지는 느낌을 원하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권태기가 오는 원인도 이런 본능에서 찾을 수 있어요. 연애 초기에는 새로운 사람과 시간을 보내며 상대방의 장점과 취미를 나의 것으로 만들고 이를 나를 확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연애가 지속되면서 상대방에게서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찾을 수 없고 상대방을 통해 내가 확장되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죠. 이럴 때는 이전에 같이 하지 않았던 새롭고 도전적인 활동을 하는 게 권태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자기 확장도 경험하고 새로운 상대방의 모습도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도 중요하지만 권태기 같은 문제는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현재의 연애에서 더 이상 새로운 걸 찾을 수 없어서 지루해진 거니까요. 이럴 때는 전에 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활동에 도전해보는 게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같이 멀리 여행을 떠나보는 것도 좋고 레포츠나 문화활동을 즐기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걸 경험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거죠. 현재 당신이나 상대방이 연애에서 권태를 느끼는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뭔가 새로운 걸 함께 시작해보세요. 분명히 당신의 연애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겁니다. 지금까지 애인이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요약해드리면 애인이 당신에게 푹 빠지게 만드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함께 취미생활하기. 두 번째, 함께 휴가 다녀오기. 세 번째, 함께 흥분되는 활동하기.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